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공급 대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부가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말을 꺼내놓으면서도 동시에 이주비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하죠. 한쪽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으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현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 건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급 얘기를 먼저 해보죠. 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경찰서나 동사무소 건물을 복합 개발해서 그 위에 주택을 짓는 방식이 대표적이죠. 언뜻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게 지어지는 건 대부분 소규모 단지고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원룸이나 투룸 위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그런 집일까요? 젊은 층에게는 임시 거주 공간으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 단위 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역세권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방이 3개 이상이고 화장실도 2개는 갖춘 생활하기 편리한 집입니다. 그런데 공급책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건 그 기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결국 체감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급이라고 하면 물량이 늘어나니 집값이 안정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또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집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진짜 관건이죠.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면 물리적으로 집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규모 공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재개발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가구 주택 한 채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던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짓고 분양 자격은 하나라면 전체 가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재건축은 순증이 없다, 재개발은 순감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지 않고 그냥 둔다고 가정해 봅시다. 외관도 낡았고 주차 공간도 부족한 오래된 아파트가 여전히 시세는 억 단위입니다. 하지만 그걸 재건축해서 신축 아파트로 바꾸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많은 분들이 그럼 결국 집값만 더 비싸지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건축을 막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낡은 집을 선호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신축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 희소성이 커지면서 신축 아파트 값은 오히려 더 치솟습니다. 정부가 또 하나 내놓는 카드가 오피스텔이나 빌라 공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오피스텔이나 빌라 가격이 문제인가요? 사실 집값을 끌어올리는 건 결국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빌라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빌라 소유자들만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이건 해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에 가깝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린벨트를 풀면 되지 않나? 저도 직접 위성지도를 켜놓고 서울 전역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개발할 만한 곳은 이미 다 개발이 끝났습니다. 남은 곳은 대부분 산이거나 주민 반대가 워낙 거세서 수십 년 동안 손도 못 댄 곳들 뿐이에요. 실제로 정부가 몇 차례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했지만 서울 안에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큰 부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공급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서울이 아닌 경기 외곽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경기도에 아파트를 지어봤자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서울 집값은 그대로 두고 경기도만 공급 늘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만 더 커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답은 도심 고밀도 개발밖에 없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도심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야 하고 규제도 풀어야 합니다. 용적률을 더 주는 대신 일정 부분 기부 체납이나 공공임대 공급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 조건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자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이야기를 다시 들고 나오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제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죠. 공공이 참여하면 디자인이나 배치, 수익 구조가 민간보다 불리해지고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으니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카드를 꺼내는 건 사실상 시간만 끄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공급 대책은 보여주기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공급은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혼란만 키울 수 있고 그린벨트나 신도시 확장 같은 방법은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지 않으면 공급 확대는 말뿐인 구호에 그칠 겁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신축 아파트 수요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희소성이 더 커지면서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은 늘린다 말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말하는 공급 정책이 정말 실질적인 대책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지금과 같은 방향이라면 서울의 집값은 앞으로도 쉽게 안정되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해법은 명확합니다.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을 제대로 지원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